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누리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금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11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마장 시계는 정말 빠릅니다. 지난주 경마 11월 첫 주에서 성적이 좋았는데요, 2주차를 맞아서 금토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금요일은 메인을 잡아내긴 했습니다. 짭짤한 배당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폭망이었고요.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은 좀 부활을 했어요. 적중 개수도 괜찮았고 승부처 주력 적중도 나왔고 전반적으로 적중 빈도가 나쁘지 않았는데, 일요일은 좀 아쉬움이 있었죠. 특히 메인에서 6경주였죠. 1호 메인 9번 이슬처럼, 우인철 기수의 이슬처럼을 놓고 승부를 들어갔고요. 주력 막건이 천마호령이었습니다. 코차로 졌어요. 이슬처럼이 조금만 잘 탔더라면 그냥 주력으로 7구나 97 잡을 수 있는 경주였는데, 직선주로 초입해서 안쪽으로 일단 기대는 마필에게 오른쪽 채찍을 구사한 게 제일 아쉬웠어요. 딱 그 부분이. 거기서 안쪽으로 확 기대면서 강착당할 뻔했습니다. 다른 마필 방해하면서. 네, 다행히 심각한 방해는 아니었기 때문에 강착까지는 안 이어졌는데, 왼채찍을 썼어야죠. 근데 그런 대처하는 방안들이 아직 꼬마구나 라는 점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반에도 기회는 좀 있었어요. 제대로만 몰아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결승선 앞두고 허겁지겁 몰아주는 그러한 능력이 아직은 좀 꼬마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마필을 끌고 나오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감량이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그러한 부분은 제 예상대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기 마필이었던 우억수로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전개가 꼬이면서 뒤로 밀렸고요. 나름 전망대로 이어지긴 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1, 3차 1경주도 아쉬웠습니다. 경주 끝나고 이렇게 분석하는 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만, 6을 중심으로 2구 11가 제 A급 막번이었습니다. A급 경주였기 때문에 더 아쉬웠어요. 근데 6번마 축마가 체중이 무려 19kg이 빠졌거든요. 주행심사 대비. 근데 훈련 때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걸 또 포기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은 원래 공략권에 없었던 8번을 끼고 들어가면서 이 레이스도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1경주와 6경주 그 두 경주만 좀 깔끔한 적중이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어쨌든 일요일은 적중의 회복세를 보였고, 이번 주는 금요일부터 좀 몰아칠 예정입니다. 편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금요일. 자, 승부처 공지하고 들어갑니다. 1라운드. 자, 첫 경주를 A급으로 한번 힘을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1경주 망아지들 경주. 나름대로 망아지들 경주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승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첫 경주 A급 금요 1경주부터 한번 강하게 붙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3라운드 6라운드 9라운드 준비했고요. 마지막 9라운드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1경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등급 12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말씀드렸던 대로 A급으로 강력 추천 경주 들어갑니다. 이세마들이죠. 자, 상당히 장시간 동안 승부를 위해서 말을 다듬어왔고, 그리고 편성도 아주 잘 만났습니다. 이세마들이란 점에서
하루가 다르게 흐름이 바뀌죠. 분명 변수는 있어요. 자, 이 변수를 다 고려하기에는 너무 놓치기 아쉬운 마필이고 이번 경주 끝나면 다음 경주는 분명 인기마가 돼 있을 겁니다. 인기가 안 실릴 때 때려 먹어야 될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A급으로 한번 강하게 때려드릴 예정이고요. 후차권이 지금 한 4두까지 좁혀졌는데 거기서 한두 더 빼야 될 겁니다. 지금 내용 정리하고 있고요. 한두 더 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2라운드로 바로 넘어갑니다. 6등급 1400 9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5번 서원 퀸과 2번 오아시스 루비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마필 다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마필들이고 충막감으로 손색이 없어요. 어떤 마필을 하든. 근데 두 마필의 차이는 오아시스 루비 스타트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반면 스원키는 스타트가 좋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마필의 우열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물론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점, 출전 두수가 9대에 불과하다는 점, 이러한 점은 오아시스 루비에게도 분명히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요인입니다. 근데 스원킨이 순발력 앞서서 앞선에 딱 가담했을 때 뒤가 약하냐? 이 뒤가 약하면 1400이 좀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만 뒤가 그렇게 떨어지는 마필이 아니에요. 스원킨 직전 경주 1300에서 입상을 일궈냈습니다. 경주거리가 100m 늘어났는데 결승선상에서 3하롱 타임이 38초대가 나왔고요. 라스트 하롱이 13초대가 나왔어요. 뒤가 약한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마필이 5월달 경주 이후에 약 5개월 만에 공백기를 거치고 복귀해서 바로 입상을 해냈는데 이 기간 동안 마필의 전력 상승이 뚜렷하게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스원킨 1300에서 보여준 경주력이라면 1400 문제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충만은 오아시스 루비보다는 스원킨 쪽이 조금 더 인기도에서도 조금 더 실리죠. 스원킨이 좀 더 낫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루비는 다른 도전 세력들과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1번 드르쿤다 출발 지점 살려서 선입작전이 가능한 순발력이 아주 뛰어나진 않습니다만 선입은 가능하거든요. 오아시스 루비보다는 빨라요. 초반 유리한 포지션에서 오아시스 루비에게 역전극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싸움이 될 겁니다. 근데 드르쿤다가 지난번보다 좀 더 훈련 성과가 좋아요. 여기에 하늘 골드 또한 좀 스타트 기복이 있습니다. 이 마필은 기복을 있는데 역시 이 마필의 강점은 힘, 상당히 힘이 좋다는 거. 출전 두수 9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초반에 밀고 포지션을 잘만 잡으면 이번 경주 선전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로 마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배당 노려보실 분들, 삼복 또는 배당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9번 글로리 윈드 송경민 기수의 어설픈 말머리가 동반되겠습니다만 역시 9도에 불과하다는 거, 글로리 윈드가 힘이 좋다는 거, 종반 감량이점을 앞세워서 뚫고 나오는 그림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초반 기습이 가능한 플레이업도 짭짤한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3번은 큰 배당은 아닙니다. 그러나 짭짤한 배당 안겨줄 수 있고요. 글로리 윈드는 좀 더 묵직한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복병감입니다.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3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금성 압도적인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마필의 기량이 그렇게 압도적인 기량은 아니에요. 다만 나머지 마필들 중 뚜렷한 강마가 없고 여기 또 기승기수가 좀 더 무게감이 실리고 이 금성이라는 마필이 현군 입상 전적이 있는데
입상 당시에 경주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뭐 선두권에 빠르게 붙여두는 능력도 괜찮았고요. 특히 결승선 앞두고 걸음이 오히려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경주거리 1300, 뭐 그때보다 입상할 때보다는 분명히 거리가 늘어났습니다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수준이 되겠다. 당시에 끝걸음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초반 포지션만 잘 가져간다면 충분히 입상권으로 손색이 없죠. 전적표 한번 볼까요? 자, 이날 입상할 때 뭐 선두권 딱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갔고요. 결승선에서 금화 아뎁트라는 마필이 워낙에 뭐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중반 금성이 치고 올라오는 탄력도 상당히 좋았어요. 3화롱 타임이 36초대입니다. 라스트 화롱이 12초 7. 아주 좋은 끝걸음이죠. 근데 구간 타임을 살펴보면 구간 타임도 그렇게 느린 구간 타임이 아니에요. 하이페이스를 소화하면서 이러한 라스트 타임이 나왔기 때문에 금성은 보여준 것보다는 오히려 능력이 더 있다. 능력이 더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곽 게이트만 뭐 서성우 기수가 극복을 초반에 잘 해준다면, 포지션만 초반에 잘 가져갈 수 있다면 입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 뭐 나머지 마필들은 좀 고만고만하죠. 3번 샤이닝 원이 이제 강력한 상대를 꼽히는데 역시 이 마필도 1200에서 입상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200에서 뭐 선두력도 있고 초반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선두력도 있고 당시에 샤이닝 원도 뭐 끝걸음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두 마필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샤이닝 원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트 기복 이걸 좀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숙제예요. 스타트 기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날처럼 스타트를 받아낼 수 있느냐. 자, 기수가 송경윤으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필을 제대로 알고 탈 수 있는 이성재 기수가 아니라면 역시 샤이닝원은 초반 스타트가 좀 관건이 될 거예요. 일단은 뭐 금성을 중심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는 가운데 3번 샤이닝원은 개인적으로 딱 기본만, 뭐 나머지 마필 가운데 노림수를 가지고 갈 만한 마필은 일단 뭐 안쪽에 있는 1번 닥터 이스죠. 요게 카우보이 룩도 훈련을 통해서 이번에 걸음이 많이 좋아진 마필 가운데 한두입니다. 힘 좋은 스카일러 지유도 있고요. 배당이 나와준다면 9번 브리도 아레나가 뭐 그래프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만 훈련 시의 몸놀림이 상당히 좋은 곳으로 상위군, 2단계 상위군 플라잉드 칸하고 병합을 하는데 플라잉드 칸을 안쪽에서 순간 탄력에서 앞서가요. 물론 뭐 길게 가면서 들미를 잡히긴 했습니다만 스피드가 상당히 눈에 띄고 제법 길게 가는 힘도 나쁘지 않았다 라는 차원에서 이변 가능성, 그리고 로이 발놀림이 상당히 간결합니다. 발을 뻗어주는 게, 뒷다리를 차주는 동작도 괜찮고요. 요런 마필은 좀 거리를 늘려도 쉽게 지치질 않아요. 그래서 긴 거리에서 종반 역전극을 노리는 또는 뒷심을 발휘하는 그러한 경주에서 강점을 볼 수 있습니다. 9번, 12번 복병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10번이 유력한 가운데 1번과 3번 요 두 마필을 도전 세력으로, 4번이죠. 도전 세력으로 보는 가운데 3번까지도 엮어둘 필요는 있겠고요. 자, 압축 정리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 3라운드가 승부였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3경주 추천 경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 4라운드입니다. 이번 4라운드는 벤지의 우세가
전망됩니다. 부담 중량이 56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일말의 변수예요. 유일한 그나마 벤지에게 어떤 불안감이 있다면 이 부담 중량 자신과의 싸움이 될 겁니다. 상대보다는 편성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벤지도 이 스타트에 기복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이날 기복을 보이고 구미에 있다면 이 늘어난 부담 중량으로 인해서 늦추입의 우려, 요거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을 믿고 최대한 스타트에 좀 집중해 준다면 안정적으로 끌고 나와줄 수 있는 기수기 때문에 일단은 3번을 중심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자, 기습이 가능한 넘버원 픽, 이번 경주 기본적으로 저는 안고 가야 될 마필로 봅니다. 닥터 오스카가 앞선을 빠르게 공략하고 끈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도전 세력이고요. 자, 절대 보스 역시 순간 폭발력이 있는 마필이고 순발력, 앞세워서 빠르게 앞선을 프레스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골든에어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인데 안쪽에 넘버원 픽하고 일단 부딪히죠. 넘버원 픽, 골든에어 빠르게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는 마필들입니다. 은빛대로 선입력 갖추고 있고요. 선두권을 빠르게 추격한 가운데 선입권에서 역전극을 한번 볼 수 있는 마필 은빛대로까지 충분히 이번 경주 인기를 보고 있는 마필들은 다 웬만하면 가능권입니다. 블랙스프링은 전개가 좀 깔끔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빠르고 강해요. 포지션 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블랙스프링은 포지션이 안 나온다. 선두권이 싹 무너진다면 뚝심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전극은 가능합니다만 선두권이 싹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이변이 발생한다면 외곽에 있는 마가리타, 서던 조이 두 마필 다 재밌습니다. 그래프는 못 받았습니다만 이 두 마필은 충분히 단거리 추입, 서던 조이는 선입권 빠르게 붙여놓고 끈기를 발휘하는 그런 전개, 마가리타는 추입, 이런 전개가 가능한 마필들이거든요. 두 마필 다 큰 이변을 노려보는 분들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삼복 활용 가능한 마필들입니다. 일단은 벤지를 중심으로 압축을 해야 될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5라운드입니다. 5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스키타이가 압도적인 충마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담 중량 3.5, 이 레이스가 한말 한정 경주기 때문에 지금 56을 달아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3.5가 증가하면서 만약에 이 레이스가 암말 한정 경주가 아니라면 스키타이는 그냥 시작하고 제가 지워버릴 거예요. 56 달고 1400 암말 한정 경주거든요. 그래서 스키타이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두되 축으로 놓기에는 왠지 끌어진다. 축으로 놓고 싶은 마필은 선라이트 또는 닥터 컬린, 이 두 마필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56에 스키타이보다는 선라이트나 닥터 컬린이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선라이트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이미 1400에 대한 적응력을 보였기 때문에 출발 지점, 듬직한 기수, 여러가지 면에서 매력적인 공략 대상이고요. 닥터 컬리는 좀 보합세, 전력이 상승하다가 보합세를 보여왔습니다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짝 나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닥터 컬리는 이번 경주부터는 분명 관심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여기에 훈련 우수맛 판타스틱 볼드도 그동안 뛴 그릇만 갖고는 뭔가 좀 2%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에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만 과연 1400을 소화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결승선 통과할 때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확연하게 힘이 붙은 모습이에요. 이 마필은 이세마기 때문에 역시 또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이 경주력의 변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최강따봉의 초반 기습, 최강따봉은 직전 추입으로도 끈기가 좀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언제든지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거든요. 역시 부담 중량 증가가 조금은 체구가 좀 얇은 앞말이죠. 이게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앞에 초반에 딱 붙여놓으면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번, 7번, 9번, 11번 인기마 스키타이를 제외하고 이렇게 재밌는 마필들이 많이 모여있는 레이스입니다. 재밌어요. 승부로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스키타이를 자를 수 있다는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가기는 조금은 버겁습니다. 자, 이 중에서 축 세우고 앞축 정리 관건이고요. 6번은 딱 본전만 엮어두는 그런 역할 권해드립니다. 자, 6라운드입니다. 6라운드 힘을 한번 실어 드리는 승부처예요. 2번과 4번 끝. 2번과 4번 2세 둘 다 2세 마필입니다. 2세마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고 2세마 대상경주 특별경주도 한 차례씩 뛰었던 마필들이고 2세 최강마들하고 한번 그럼도 겨뤄봤죠. 앙코르는 직전 또 선입으로도 이제는 가능성, 선취입 자유롭죠. 선행 선입으로도 끝걸음이 상당히 좋아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1200 안쪽 게이트 선행 두 마필이 선두력을 딱 비교했을 때 헤이브라드가 여기서 선행을 양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선행을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마필들의 선두력, 순발력, 스피드 딱 고려해봤더니 헤이브라드가 선행할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다. 큰 실수만 없다면 무난하게 선행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90%까지 선행 가능성이 높다. 거의 선행이라는 얘기죠. 지난주 부산 주로가 좀 가벼웠어요. 물론 극단적인 선행 주로는 아니었습니다. D가 좀 얇은 마필들은 무너지기도 했고 그런 주로였는데 어쨌든 선행했을 때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 지난주 부산 주로가. 그래서 이번 주도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지난주 주로 정도. 그래서 헤이브라드가 안쪽에서 선행을 하면 앙코르보다는 좀 더 유리한 형국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2 세우고 4 꺾어버리고 이번 경주 승부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헤이브라드를 중심으로 앙코르가 선임력까지 보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선임력이 아니기 때문에 헤이브라드 따라가다가 외곽에서 힘쓰고 결승선 앞두고 무너지는 그림을 전망합니다. 2번을 놓고 준비한 승부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라운드입니다. 5등급 16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그래프 좋은 마필들 간 싸움으로 봅니다. 이 레이스는 패스하겠습니다. 7라운드 좀 더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변수를 찾지는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변수를 찾아보는 노력하겠습니다만 큰 변화 없으면 여기서 정리가 될 경주고요. 8라운드입니다. 4등급 16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플래시파크가 이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 기수의 무게감도 있고요. 마필의 능력도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레이스도 일단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좀 유력하긴 한데 자,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 6번 운주 챌린지가 그래프에서는 이 두 마필에 비해서 밀립니다만 이번 경주 54 핸디면 승부 타이밍입니다. 1600에 나름
강점을 볼 수 있는 뒤가 아주 탄탄한 앞말이거든요. 선두권 붙여놓을 수 있는 스피드도 있고, 운주 챌린지가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후년의 성과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사대가 잘 맞는 라이트 챔프도 출발 지점이라면 이 마필은 일단 승부 걸렸을 때는 무조건 앞에 가거든요. 선행 내지는 선행마 바로 옆에 딱 선행 프레스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 가는 전개가 이 마필에게는 좀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과 6번을 주목하는 경주입니다. 안정감에서는 플래시파크와 메가머신입니다만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1번과 6번이다. 이 두 마필을 반드시 주목해 주시고 일단 내용이 좀 압축이 된다면 현장 추천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챔프 그리고 운주 챌린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 금요 최고의 선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요 최고의 선택으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이자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투암산 태양과 인디 고스트가 이번 경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마필 모두 살짝 좀 불안한 게 부담 중량이 거의 딱 한계선이에요. 55.5, 56 이 정도라면 그야말로 입상이 좀 간당간당한 수준의 부담 중량이거든요. 전개가 조금만 꼬이면 두 마필은 인기만으로서 역할 제대로 수행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를 승부로 가져가는 첫 번째 인기마 불안, 그리고 두 번째 입상 가늠마가 상당히 많은 입상 가늠마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난타전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는 마필 파워웨건 재밌어요. 카우라인 무시 못합니다. 스텔루나 또 될 수 있어요. 기술을 남정혁 기수에서 송경민 기수로 바꿨는데 둘 다 감량 기수 아니겠습니까? 물론 남정혁 기수가 좀 더 안정감이 있죠. 근데 이 스텔루라라는 마필 자체가 고삐만 붙들고 있어도 지가 알아서 앞에 가서 그냥 버텨내는 유형이기 때문에 송경민 기수가 크게 헛짓거리만 하지 않는다면 또 재밌어요. 그리고 세강 라이트의 한발, 빅조스, 플라잉드 칸. 지금 이 투암산 태양이나 인디 고스트에게 밀리지 않는 마필들 거의 백지한장 차이예요. 이번 경주는 절대 인기 구도에 함몰될 필요가 없다. 58마권 상당히 저는 확률 낮은 깜빡이라고 봅니다.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도전 세력들이 만만치 않고 다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두 마필이 아닌 투암산 태양이나 인디고스트, 물론 두 마필 중 공략권에 안고 갈 마필은 있습니다만 이 두 마필이 아닌 제가 믿고 가는 축을 중심으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방어권에서 5번이나 8번 찾아볼 수 있겠죠. 주력 막권도 아닙니다. 배당 막권까지 안고 갑니다. 9라운드 금요 최고의 선택 잘 정리해서 반드시 금요 마지막 경주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 경마 첫 경주 A급을 준비했고요. 마지막 경주 메인입니다. 승부처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가 지난주 정말 적중운도 안 따랐고 내용도 좀 평소에 비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